노동절을 보내고 9월의 첫 거래일이었던 3일에 엔비디아의 주가가 급락했습니다. 무려 9.53%나요. 최근 엔비디아의 변동성이 높은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곤 하지만 그럼에도 10%에 가까운 낙폭은 상당히 큰 움직임인데요. 이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간략히 살펴봅시다. 안녕하세요. 머니네버슬립 짐재 에디터입니다. 이날 엔비디아의 주가를 움직인 원인은 크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가 다시 증시를 잡아먹으며 시장 전체가 주저앉은 부분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반독점 이슈가 있었습니다. 8월 초 일명 검은 월요일 사태 이후 미국 증시는 굉장히 민감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주요 매크로 지표가 하나 나올 때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이게 어떻게 나오지? 이것만 지켜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혹시라도 노동 지표가 좀 부진하진 않은지, 물가 데이터가 어디를 가리키고 있는지, 경기 침체 시그널이 조금이라도 있는 것은 아닌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블루칩 트렌드 리포터의 레리 텐타렐리는 데이터에 매우 의존적인 시장이 됐다라며 현 상황을 꼬집기도 했는데요.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침체 우려가 가뜩이나 높은 상황에서 부정적인 경제 데이터가 나오면 증시가 출렁이는 것도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여하튼 이날 증시를 공포로 밀어넣은 지표는 제조업 구매자 관리자 지수였습니다. PMI는 Purchasing Managers Index의 약어로 한 국가의 제조업 및 서비스업 분야에서 경제 활동을 측정하는 지표인데요. 각 산업의 구매 관리자들이 자사의 경영 활동에 대해 응답한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산출됩니다. 신규 주문, 생산, 고용, 납품시간, 재고의 변화를 파악해서 수치로 기록하죠. 통상적으로 50일 기준으로 PMI가 50보다 높으면 경제가 확장되고 있다고 보고요. 50보다 낮으면 경제가 수축되고 있음을 뜻합니다. 어느 분야의 구매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했느냐에 따라 제조업 PMI, 서비스업 PMI, 건설업 PMI 등 세부 지표로도 나뉘는데요. 이 중에서 특히 제조업은 워낙 경제 전반이 미치는 영향이 크다 보니 거시경제 향방을 판가름하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지표 중 하나입니다. 구체적으로 수치가 어떻게 나왔는지도 봐야겠죠. 이날 두 곳의 기관에서 제조업 PMI 지수를 발표했는데요. 먼저 미국 공급관리협회에서는 8월 제조업 PMI를 47.2로 집계했고요. S&P에서는 같은 지표를 47.9로 기록했습니다. 중요한 점은 두 수치 모두 예상치를 하회하는 수준이었다는 것이에요. 이처럼 제조업이 여전히 위축된 상태인 것은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자 자연스럽게 경제성장 둔화에 대한 공포도 커진 것인데요. 안 그래도 최근 몇 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실업률도 올라오는 추세에다 엔화가치 상승으로 엔캐리 트레이드의 추가 발생 가능성까지 커지자 이날 미국 증시는 경기 침체 공포로 인한 매도세가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지금처럼 경기 불안정성이 높은 환경에서는 변동성 높은 종목이 더 많은 영향을 받기 마련입니다. 거시경제도 흔들리지, 종목 자체도 흔들리지, 변동성이 제곱으로 나타나니까요. 이날 3대 지수가 모두 1% 넘게 큰 폭으로 하락한 가운데 엔비디아는 특히 더 많은 타격을 받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엔비디아를 향한 규제 당국의 칼날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3일 미국 법무부는 엔비디아에 소환장을 보냈습니다. 독점 금지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함이었는데요. 이전에는 단순히 서면 질의를 통해 조사를 진행하던 것에서 한층 더 강화된 태도를 보이는 것입니다. 법적인 구속력 있는 그런 정보 요청을 통해서 말이죠. 다시 말해 엔비디아에게도 소송 리스크가 찾아온 것입니다. 물론 소환장이 발송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이 사건이 소송으로까지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소환장 발송은 조사 단계에 있어 매우 중요한 진전인 것은 맞고, 또한 미국 정부가 반독점 이슈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만큼 우려할 만한 사항이 생긴 것만은 분명한데요. 엔비디아처럼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을 구사하는 기업들은 이 반독점 이슈를 피해가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규제 당국은 엔비디아가 고객사들이 다른 AI 칩 공급업체로 전환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혐의를 제기했어요. 강력한 락인 구조로 만들어서 고객들이 엔비디아 제품이 아닌 다른 반도체를 사용하기 어렵게 만들고 이것이 경쟁을 저해하고 있다고 주장했죠. 특히 이번에 정부에서 주목한 안건은 올해 4월에 있었던 런 AI의 인수였습니다. 런 AI는 컴퓨팅 워크로드 관리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기업이에요. 컴퓨팅 인프라를 관리하고 최적화하는 데 이 기업의 소프트웨어가 쓰이죠. 런 AI는 엔비디아 GPU의 컴퓨팅 파워를 여러 사람이 동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가상으로 나누는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또한 여러 개의 작업 중 무엇이 먼저 처리되어야 하는 작업인지 정하고 이에 맞추어 필요한 만큼 컴퓨터 자원을 효율적으로 나누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런 소프트웨어는 엔비디아의 핵심 고객사인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등 빅테크에게 있어서도 유용하지만 사실 이 기술의 진가는 소형 기술 기업들을 대상으로 할 때 발휘됩니다. 자체적으로 큰 규모의 GPU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이를 스스로 온전히 운영할 능력이 있는 빅테크들과 달리 소형 기술 기업들은 GPU 자원을 주로 클라우드를 통해 활용하게 됩니다. 코어위브와 같은 기업들이 서버를 구축해 놓으면 돈을 지불하고 일정 용량의 컴퓨팅 자원을 임대하여 사용하는 방식으로 말이죠. 즉 다양한 플레이어가 다양한 유형의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요구하는 컴퓨팅 파워를 적재적소에 배분하는 역할이 이때 필요한 것인데요. 여기서 쓰이는 소프트웨어가 바로 런 AI의 소프트웨어인 셈입니다.
엔비디아와 런AI는 2020년부터 파트너십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는 지난 4월 29일에 런AI 인수 소식을 알렸죠. 구체적인 가격을 밝히지는 않았습니다만 테크크런치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약 7억 달러 규모의 M&A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실 한편으로는 이 정도의 M&A가 정부의 눈길을 끌 정도인가 싶기도 합니다. 규모가 그렇게 큰 것도 아니고 기술 기업에서 이런 방식의 M&A는 또 흔한 일이니까요. 그럼에도 산업에 대한 특정 기업의 영향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규제 당국은 해당 기업의 M&A를 매우 민감하게 볼 수밖에 없는데요. M&A 하나하나가 이 기업의 시장 지배 능력을 키우는 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정부의 시선이 엔비디아를 향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엔비디아의 입장은 명확합니다. 자신들이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이유는 불공정한 경쟁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저 자신들의 제품이 압도적으로 뛰어났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죠. 이 기업은 규제 당국의 조사에 답하는 이메일에서 엔비디아는 우리의 벤치마크 결과와 고객에게 제공하는 가치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실력으로 승리한다. 고객들은 그들이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솔루션이든 선택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단순히 말해 우리가 너무 잘난 걸 어떡하니? 라는 식으로 답변한 셈인데요. 대단한 자신감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3일 엔비디아의 주가가 급락한 이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전히 이 기업의 성장 스토리는 계속되고 있고 애널리스트들의 목표 주가 역시 계속해서 상향 조정이 이어지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이미 올라올 대로 올라온 기대감, 불안정한 거시경제 환경, 이번에 부각된 반독점 이슈까지 여러 리스크에 대해서도 함께 체크하면서 주가 향방을 잘 살펴야겠습니다. 머니네버슬립 뉴스레터와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지금 바로 구독해보세요.